안녕하십니까. 또 만나 뵙게 되네. 또 만나 뵙게 된다. 하여튼, 또 만나 뵙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를 또라 하니까. 하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으로 어떤 사물이라고 했을 때, 사물이라고 하면은, 사물이라고 했을 때, 이 사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요걸 하나 붙여봅시다. 요걸 하나 붙여보면, 사건이다, 이 물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사물이라고 할 때, 이 사건이 뭐냐, 이 물건이라는 거, 사건이 뭐냐 하면, 이 사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게 사건입니다. 인간과 물건 사이에 일어나는 거, 이건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예를 들어서 개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과 또 다른 개가 사람이 개한테 물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람과 그 개의 관계가 아니고 그 개 주인과 물린 사람 간의 관계다. 그래서 이 사자를 쓰는 것은 사람에 관련된 것이고,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 아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인간, 이 사람과 관계되는 것을 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느냐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사느냐, 이 말이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잘 산다, 건강하게 산다, 또 보람있게 산다, 또 뭐 돈을 많이 벌이가 산다, 명예를 가지고 산다, 그 모든 것이 있지만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복이라는 게 사람 아닌 다른 동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냐. 나는 조금 더 안락하게 살고 싶다, 나는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 그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행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냐. 제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저 돈을 많이 벌이는 게 행복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실 겁니다. 그럼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은 오래 산다라든지, 내가 오래 살고 싶다라든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굉장히 총명한 지혜를 가진다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든지, 내가 아주 오래 살고 싶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은, 그것은 아마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오래 살고 싶다, 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 내가 굉장히 많은 지혜를 가지고 싶다고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걸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맑지 않더라.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요 앞에 이야기한 오래 살고 싶다라는 요 세 가지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이 이렇게 있을 때 신이 있다는 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이 자꾸 이 신의 영역에 가까워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자꾸만 이 신의 영역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자기가 계속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하는 이 과정, 이 노력하는 이 과정이 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아까 얘기처럼 오래 산다든지 또 내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든지 또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거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신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그거하고 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또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으로 이러한 이렇게 가져갈 때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공부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는 과정을 공부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공부의 과정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공부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습니다. 이 공부가 서양에서는 뭐 또 여러 가지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문하고 문무가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건 물리라 해도 상관없겠죠. 물리라고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물리의 특이다. 문무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럼 문이라는 것은 뭐고 무라는 것은 뭐냐? 이 무라는 것이 어떤 군사적인 걸 쓰고 뭐 어떤 군사적인 거 어떤 힘에 바탕된 그것이 아니고 이 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학이다. 수다 이 말입니다. 무의 덩어리가 이 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라든지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언어, 역사, 언어 어떤 그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문에 대해서 이거 인자를 붙여가지고 이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학이다. 그리고 인문학의 영역이 뭐 철학, 뭐 역사, 뭐 이렇게 철학, 역사 이러한 것들을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다가 인자를 붙일 필요가 있느냐? 뭐 일단 인문학을 이렇게 문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그렇다면 이 인문학에 대해서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물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물을 모르고 문만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아니다.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럼 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건 또 뭐냐? 문을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 계속 문만 해가지고는 그 안에 안녕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문만 계속 해가지고 융통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같이 이렇게 안녕이가 꽉 찼어요. 발달을 하려면은 문과 물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단언을 하건데 인문학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 수학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문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수학을 하는 사람한테 문학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역사라든지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수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문과 무를 같이 겸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으로 알맹이 없는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문만 계속 한다는 그 사람은 그런 문이 있느냐? 그 사람은 붕어빵을 붕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붕어빵이다. 붕어빵은 붕어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붕어가 그 안에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과 무를 어떻게 보면 문을 하는 사람은 이 무에 대해서 각각 50대 50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문을 하는 사람은 60을 한다면 문은 40 정도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무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가 60%, 문이 40%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자백과 사상,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백과 사상이 언제쯤 생기느냐 하면 전국시대에서 제자백과 사상이 생겼는데, 제자백과 사상이라고 하면은 제자백과 사상 여기 생기는 당초에는 유교였는데 전국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부국 강병책을 쓰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부국 강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당초에 유교도 있었지만은 유교에서 갈라져 오는 것이 묵과가 생기고 또 병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생기고 법과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술취를 하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다가 또 세가가 생기고 그랬다는 거. 근데 이 전국시대에서 제자백과 사상 중에서 법과가 있고 법과가 많은 파가 있겠지만 법과가 있고 술가가 있습니다. 술가. 이 법가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위안입니다. 위안이라는 사람이죠. 이 술가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신부례라고 있었습니다. 신부례.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법가나 술가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유가가 있었죠. 유가와 그 다음에 무과가 있었죠. 요 유무사상을 유무는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은 왕도 정치 덕으로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 통치 수단이 이것은 덕으로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덕으로. 이 덕으로 제대로 된 임금이 아주 훌륭한 임금이 나와서 이 덕으로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덕을 통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이 도덕이 왕이 도덕 정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를 법으로 할 것이냐, 술로 할 것이냐, 이 도덕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 이 유과와 묵과가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있어가지고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왕도 정치라고 한다. 왕도 정치.
왕도 정치라는 것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이 도덕으로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아주 훌륭한 왕이 나타났어. 요순과 같은 아주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도덕 정치를 행한다면은 문왕과 같은 그런 분이 나타나서 도덕 정치를 행한다면 이 말은 맞다 이 말.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 왕들의 자질은 요순이라든지 문왕이라든지 주나라 문왕이라든지 주공처럼 그러한 훌륭한 임금이 나오는 것만은 항상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훌륭한 임금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도덕 정치를 해야 되는, 왕도 정치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의 임금이라 그런다면 왕도 정치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럼 왕도 정치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임금이 일어났을 때 그럼 아주 훌륭한 임금이 아주 훌륭한 임금이 나왔을 때 도덕 정치를 하고 아주 폭군이 나타났을 때는 또 어떻게 그럼 보통의 왕들은 아주 훌륭한 임금과 아주 폭군 중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서 나올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전국시대에 나오는 것이 법가와 수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서 그러니까 법으로서 다스린다라는 말이죠. 그죠? 법치고 이거는 술치라는 겁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과 술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편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편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편제고, 이 술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져가 있으면 그 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 법을 어떻게 신하를 다스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체라 하면은 이 술이라는 것은 그 본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소프트웨어 외워라 하면은 이건 하드웨어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 전체의 어떤 편제라든지 군사 조직이라든지 어떤 신하들의 계급이라든지 그것을 정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술이라는 것은 그 정해진 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과 술이 구분되는 것 같지만은 이 법과 술이라는 것은 구분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날씨가 춥고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날씨가 춥고 배가 고프면은 그 사람에게 옷과 먹을 것을 동시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만 주고 옷을 주지 않으면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옷만 주고 먹을 걸 주지 않는다면은 굶어 죽는다는, 이 두 개가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옷과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서 상황과 신부에는 어느 시대 때 사나 사람이 하면은 진나라 효공 때 사람입니다. 진나라 효공 때 사람이고 위나라 양해왕 때의 사람입니다. 양해왕. 그러니까 이때 아마 그 맹자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맹자가 있었던 시기다 이 말입니다. 맹자가. 그런데 이 맹자는 이제 그 당시 공자의
을 받았으니까 명자고, 묵자라는 사람은 또 묵과가 됐었는데, 일단 요보다는, 그래서, 위양은 어디에 갔느냐 하면 진나라에 갔다. 진나라에 가서 법치주의를 실현시켰습니다. 법치주의를 실현시키고, 이 술가 쪽인 신불회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한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한나라에. 그래서 여기서 위양은 20년 동안 진나라에 가가지고 이 진나라를 초강대국으로 패권 국가로 만들었다. 20년 동안에 초패권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패권 국가를 만들었는데 신부련을 한나라에 가서 이 술치, 임금이 어떻게 신하를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술치를 폈는데 신부의 술치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신부의 술치가 더 법가보다 못하지는 않았다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법가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술가를 쓰는 것보다는 법가를 쓰는 것이 더 나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위양이 20년 동안 진나라에 가서 진나라를 초인류 국가,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법가도 썼지만 이 위양이 술가를 동시에 썼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법가가 문이라고 한다면은 이 술가는 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라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써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양이 20년 동안에 어떤 그 진효공을 도와가지고 진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변법을 갖다가 완성시키고 난 뒤에 봉지를 받는데 그 봉지가 상을 받습니다. 상이라는 봉투를 받습니다. 약 한 15개 업의 넓이에 상하는 봉투를 받으면서, 이 봉투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15개의 업에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곡식이라든지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 다가 봉투를 받는다면 여기서 국가를 대신해서 여기서 받아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나라를 봉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내 위에 임금은 있지만은 내가 별도의 신하를 둘 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높은 자리죠. 재산보다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15개 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진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되며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때에 진나라가 더욱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진효공이 죽고 그 다음에 해문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무왕을 거쳐서 소양왕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효공 때 이 상황의 변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초인류 국가의 그 당시 중국의 패권 국가로 됐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문왕이 약 한 20년
무왕이 약 한 3년, 소양왕이 약 한 60년 정도로 이것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해문항까지가 약 한 7, 80년 이후에 진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이 진나라가 더욱 강성해져가지고, 이제는 산동성 쪽에 있는 육국이 다 힘을 합해도 진나라 하나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종이라는 말이 생기죠. 합종이라는 이 말은, 여기 진나라가 있으면은, 여기에 서쪽에, 여기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여기에 누가 있나? 육국이 이렇게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대체적으로 연나라도 있고,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여기에 제나라, 이러한 이렇게 합종이다. 이렇게 종대로 이렇게 서기가 있는 이 모든 나라가 이 위나라 혼자서 진나라를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연합을 하는 이 시기, 연합을 하는 이 모습이 합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침범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진나라가 여기에 있는 나라를 침입한다면은 다 군사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대항하잖아. 그러면 또 이쪽으로 침입했을 때는 이 6개의 나라가 다 이쪽 힘을 모아가지고 대항하자. 그래서 합종이라는 이야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양왕이 상당히 그 땅을 넓히고 굉장히 번성했을 때, 이때 시기에 이 진나라를 대치하면서 여기가 여기가 조나라, 여기가 위나라, 여기가 한나라가 있는데, 요 밑에 이 초나라가 있습니다. 초나라가 있고, 이쪽 초나라가 인접해 있는 이 동쪽에 있는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계속적으로 초나라를 침입하고 이렇게 침입하고 이랬을 때, 이 초나라의 해왕이 있습니다. 해왕, 해자가 이 품을 했는데, 이 해왕이 있었을 때 초나라가 상당히 진나라의 침입을 받고, 그래서 아주 암울한 시기에 여기에 초나라 왕족 중에 구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론이라는 아주 훌륭한 문물을 갖춘 이 구론이 제나라와 연합을 했어. 제나라와 특히 합종이 이루어지지만은 진나라에서는 이 합종을 자꾸 깨려고 합니다. 연형이라고 그러죠. 연형으로 해가 자꾸 깨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초나라가 제나라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진나라에서 이 초나라의 이 구른이 제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대항을 하면은 진나라에서 부유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사람을 보낸다든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구른을 쫓아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왕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진나라에서 매수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해왕과 진나라의
어떤 그 관계되는 진나라의 뇌물이라든지 그런 임의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과 또 다른 신하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른이 상당히 그 위에서 슬픔을 가지고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쫓겨나서 그 읊었던 시가 아마 이소라든지 어부사라든지 여기 있는데 이 시간에는 한번 어부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사가 어떤 것은 조금